안녕하세요. 리더의 시선을 넓히는 시간 문 닫고입니다. 많이 기다리셨죠? 예, 반갑습니다. 하우코칭의 현미수 코치입니다. 오늘 함께할 두 분의 비즈니스 전문 코치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하우코칭의 파트너 코치 강승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우코칭의 파트너 코치 우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럼 오늘 사연을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K 팀장님이신데요. 피드백을 줬는데 변하지가 않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사연입니다. 업무 결과물의 완성도가 꾸준히 낮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팀원이 있습니다. 태도는 나쁘지 않은 팀원이어서요. 처음에는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달라 이렇게 부드럽게 피드백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서 다시 한번 면담을 하면서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. 그 이후에 잠깐 개선이 되는 것 같더니 얼마 안 가서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팀장의 성장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. 예, 우리 K 팀장님 이런 고민을 보내오셨는데요. 사연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네, 리더분이 굉장히 좀 답답하시겠다. 네.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줬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. 네, 그죠? 네. 매번 시킬 때마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데 또 성장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원복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답답하시겠구나. 자꾸 이제 이렇게 반복되면 팀원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내가 이 친구를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줬는데 변화가 없다니 말이야. 그래서 관계가 나빠질까 봐 걱정이네요. 그렇죠? 예, 우리 코치님은 어떤 생각?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팀원의 이슈일까? 팀장님의 어떤 피드백 방식의 이슈일까? 둘의 소통 방식의 문제일까?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예. 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열심히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알려줬는데도 약간의 개선이 있는 척 하다가 다시 원 위치로 왔는데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여주실까요? 하나는 그 팀장님 자신의 어떤 스타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기다림이 조금 약하지 않으신가? 네, 그럴 수도 있을 것 나는 같아요. 충분히 기다렸어라고 하는데 네. 본인만의 충분히 본인의 마음속 시계와 팀원의 마음속 시계의 속도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럴 수 있겠네요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, 그래서 본인이 기다렸다는 것이 팀원이 충분히 소화하고 따라올 만큼 시간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. 팀원이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좀 수동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. 그러다 보면 팀장이 시키는 거는 하는데 그 이상은 잘 안 하려고 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때는 그냥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내서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냥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되고요. 또 하나는 아예 그냥 그 친구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. 충분히 체계적으로 뭔가 역량을 키우거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면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. 맨 처음에 역량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알려줬는데 이게 잘 못 따라오면 태도까지 나쁜 사람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. 근데 태도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건데 그거를 구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면 정말 관계가 나빠지잖아요. 그렇죠? 저는 이 사례에서 사실 사례만 보면 첫 번째 문제는 팀장의 피드백 방식의 어떠한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이 팀원과의 문제고 이슈이지만 사실은 이 팀의 학습 구조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첫 번째 우리 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줬다, 다 설명했다라고 하셨잖아요.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피드백이 과연 뭘까? 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다 알려준다라기보다 그 팀원이 정말로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잘 안 됩니다. 이게 좀 어렵습니다. 구성원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피드백을 좀 진행하시면 어떨까? 두 번째 학습 구조의 부재라는 측면에서도 이 팀원만의 개인으로 보면 그 팀원의 행동의 문제를 삼게 되고 그 팀원의 어떠한 잘못, 책임으로 귀결이 되지만 이 팀의 학습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 구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성원의 이슈일 수도 있고, 그죠? 팀장님의 이슈일 수도 있고, 육성 시스템이 없는 이 팀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. 그죠?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. 사실 글에 보면은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고 했거든요. 근데 그 개선이 있었을 때 팀장님은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?
너 진짜 노력하는구나. 이거 어떻게 했어? 이거 사실은 번한다고 하는 게 쉽진 않은데, 이만큼 네가 해냈네?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셨다면 아마 이 사람이 조금 더 진도를 나갔을 텐데, 내가 원하는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너는 한 게 아니야. 다 제로야. 라고 생각하면서 피드백이 없었던 건 아닌가? 라는 생각도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네, 실제로 코칭을 하면 네,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리더분들이 많이 계세요. 네.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약간 이제 특징이 있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팀장님이 조금 주도성이 강하시고 좀 급하시고 예, 빨리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네. 예,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고 네. 상대적으로 그분이 이제 속썩인다고 하는 그 팀원들은 좀 생각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행동하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자기 걸로 충분히 소화됐을 때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데 안 됐을 때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팀원들 그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렇죠. 걸. 그런 리더들은 회의할 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, 말로 표현하는 사람을 일 잘한다고 생각할 확률이 많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내향적이고 자기 혼자 고민해서 일하는 사람은 일 안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네. 빨리빨리 갖고 오는 친구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느려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안 갖고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. 그죠?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어떤 사례가 있으셨어요? 저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임원 코칭에서의 사례가 너무나 이 팀장님하고 비슷합니다. 그 팀장님도 목표는 원어원의 정착이셨어요. 그 팀에.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시간을 내서 너무나 바쁘게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팀원 한 명 한 명하고 만날 시간들이 없으셨대요. 근데 저희하고 코칭을 하면서 그럼 원어원을 한번 팀의 문화로 정착을 해보겠습니다. 라고 하시고 하루는 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제가 어떤 팀원이 업무 방식에 업무 절차가 조금 비효율적이지 못해서 본인이 자세하게 다 설명을 했다. 근데 다음에 약간 개선이 되는 것 같더니 안 되더라. 똑같습니다. 네. 그러고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원어원 때 다시 설명했다. 그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봤어요. 팀장님, 그 팀원이 잘 안 됐을 때 혹시 왜 안 됐는지를 질문하셨을까요? 그랬더니 아니요. 그 바빠서 안 됐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 또다시 설명했네요. 그러고 보니까 코치님 제가 한 80%를 얘기한 것 같아요.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팀장님께도 그렇고 제가 만난 팀장님도 그렇고 피드백의 정의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너무 중요하네요. 그러니까 내가 할 말만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뭐가 궁금한지 어려운지는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또 생각해서 판단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 않는 그런 케이스네요. 그렇죠? 예,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좋은 질문과 솔루션 부탁드립니다. 우선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분위기를 먼저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. 아까처럼 성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성향의 차이로 밀어붙이면 아무래도 이제 팀원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조금 자기네 자신의 팀장의 속도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대화를 원어원 같은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실제로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좀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는지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대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받아들인 양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 전달이 아닌 대화를 해야 된다. 일방적으로 내가 막 하기보다는 그 주제를 전달했을 때 상대가 이해한 만큼 팀원이 얼마나 이해했는지, 얼마나 받아들였는지,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아까 성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, 성향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. 그렇다면 그 성향에 맞춰서 리더가 조금 자기가 좀 변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. 여기까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너무 주옥 같은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저는 IMO 기법을 여기 팀장님께, K 팀장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I는 인텐션입니다. 그리고 M은 여기에서 메서드를 얘기하고 있고요. O는 아웃컴으로 결과를 얘기합니다. 그냥 판단을 중지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 업무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. 여기서 의도는 이제 선한 의도인 거죠. 어떤 마음으로 그 업무를 처음에 맡아서 해보려고 했어요?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.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는데, 혹시 잘 안 되셨나요? 라든지. 그래서 메서드를 물어보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성과가 또 어떻던가요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팀원은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알아차림이 일어나요.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리가 됩니다.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팀장님께서는
굳이 말씀을 안 하시고 설교 없어도 평가 없어도 예,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사실은 피드백은 아무리 건강하게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은 평가라고 느껴지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는 또 피드 포워드를 말씀드리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반복이 되면 이 팀원이 먼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. 저 이거부터 그러면 다음에 해볼게요. 그러니까 있을 거잖아요. 원어너는 목적 대화니까 저 이거 해볼게요.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럴 때 뭐 어떤 그 조금 어려움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? 내가 뭘 도와주면 돼요? 혹시 우리 팀이 지원할 게 뭐 있어요? 팀장님은 지원을 물어보시는 거죠. 지나고 나서가 아니잖아요. 미래 대화잖아요. 그래서 충분히 더 즐겁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피드백과 피드포워드가 반복이 된다면 훨씬 그 팀원이 본인이 책임지고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사실 이걸 이 팀원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학습 조직으로 마찬가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한번 그러면 또 우리 팀원이 이게 잘 안 됐는데를 다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사실은 피드백을 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못된 단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 안에 있는 전제가 뭐냐면 내 피드백을 준다는 건 내가 보는 관점을 네가 받아들여야만 넌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굉장히 일방적인 관점이잖아요. 예.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되게 많은 저항이, 특히 세 가지의 저항이 있대요. 그게 팩트 맞아? 당신이 본 게 전부 맞아? 그거 아니야. 당신은 부분만 봤어. 이런 팩트에 대한 그 부분과 두 번째는 우리 관계에서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내가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야? 이런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. 세 번째는 정체성. 그래서 우리 팀에 내가 필요 없다는 뜻이야? 이런 두려움을 인간들이 모두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야만 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저항을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우성희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을 탐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. 인과에 서로 질문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봤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어? 너가 이런 방법론을 쓴 것처럼 보였는데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. 어떤 관점에서 그걸 했어?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걸 탐구해 나가면서 어떤 게 옳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같이 찾아나가는 그 여정이 너무 중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피드포워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원어원이 요즘에 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. 그죠?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행동 좀 변화라고 세밀하게 얘기해줬는데 변화가 없어요. 막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우리 코치님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팀장님 차원에서 해야 될 것과 또 구성원의 고민과 조직 전체 차원에서 무엇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오늘 다른 사례처럼 말 못할 리더십의 고민을 가지신 우리 임원분들 또 팀장님들 HR 담당자들께서는 여기 아래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문답본에서 명쾌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대한민국의 리더십 을 다루는 하우코칭의 임원실 문 닫고 말해봅시다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